자연스럽게 복습한 척하면서 시작해야지. 자, 가나안 조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의 내용은 치유법권과 해안 침략함이 있었다.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도 처음 듣는 거 쳐주세요. 체육 배우는 우리가 줬다 안 줬다? 그때 안 줬다. 꼭 알아두시고요. 누구한테 처음 준다? 미국한테 처음으로 준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거죠, 여러분. 2월에 강원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8월 달에 6개월 뒤에 다시 뭡니까?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얘네가 불업을 더 집어넣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지, 얘들아? 자, 조일, 수호, 조규, 불업 해가지고 거류지 설정과 일본 화폐 사용을 집어넣고 누가 먼저 적어놨네요. 자, 그리고 다음 며칠 뒤에 다시 뭐합니까, 여러분? 다시 무역 규칙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무관세, 일본 물건에 뭐야? 관세를 안 붙여. 그럼 일본 물건은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근데 관세도 없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거 쓸까, 우리 거 쓸까? 일본 거 쓰죠.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갤럭시가 있고 아이폰이 있어요. 근데 아이폰에 관세도 안 먹고 들어와. 그럼 엄청 쌀 거야. 그럼 니네 뭐 살래? 아이폰 사겠죠. 그렇잖아요. 저는 갤럭시 쓸 것 같아요. 저 노트가 좋아요, 노트가. 갤럭시 좋아요. 저도 갤럭시. 뿅! 뭐가 안 나와? 전 이게 좋아. 안 돼. 이게 좋아, 나는. 여러분 뿅! 껴지고 켜지고. 안드로이드랑 어? 아그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아니 그 안드로이드가 왜 싫으냐면 이 구글 때문에 구글 계정 연동해서 폰 잠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드로이드 안 좋아해요. 그래? TMI.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고요. 무관세. 그 다음에 무제한. 뭐라고 얘들아? 쌀. 일본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밖에 없다? 쌀밖에 없다. 혹시 이거를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제가 그 빠진 부분은 보충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제한테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자, 이때 우리나라에 돌기 시작하는 뭡니까, 여러분? 야설 같은 게 있었습니다. 몰래 보는 책 같은 게 있었죠. 그 책이 뭐예요, 얘들아?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황준샘이라고 중국놈이야. 황준샘. 그래서 이거는 뭐라 썼냐? 조선이 이 역동적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책략, 프로젝트죠.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야? 지금 러시아는 내려오고 일본은 뭐야? 조선을 먹으려고 그러고 청나라도 뭐야? 조선을 먹으려고 하고 니네가 러시아로부터 뭐야?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랑 연결되어야 된다? 일본 말고 미국이랑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무슨 돈? 연결돼야 된다. 누구랑? 미국이랑. 이게 연민국입니다. 저 책이 퍼지면서 이제 뭡니까? 개혁파들이 뭐야? 맞아.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문호를 열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나니? 우리 것을 지키자. 위정, 척사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일본 애들이 들어온 것도 빡치는데 누구랑 손잡을 해? 미국이랑 손잡아야 되는데 좋아했겠니 싫어했겠니? 엄청나게 싫어했겠죠. 하지만 고종은 뭡니까? 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맺는 조약이 바로 무슨 조약이다? 조미 수호 조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나오죠. 3번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친 책이 무슨 책이라고 해라?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고요.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누구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미국한테 엄청난 기프트를 선물했어요. 그 기프트가 바로 뭐라고 해라? 체육대우 줍니다. 되게 중요해. 체크해 빨리.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체해국대우 누구한테도 주지 않았던 거야? 일본한테도 주지 않았던 체해국대우를 미국한테 주고요. 미국한테 주고 우리가 받는 것도 있어야겠죠. 미세먼 기후의 택깔이니까. 우리가 받는 건 무슨 조정? 더 주는 조정. 빨리 체크해. 그렇죠. 찾았니? 아니요. 찾을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여기. 네가 했는데 벌써. 아니 좀 불안한 게. 너 이거 일본인 줄 알고 한 거지? 네? 일본인 줄 알고 했지? 아니요. 아니야? 미국인 줄 알고 했어? 네. 됐어. 거중조정. 그래서 이거죠. 뭐야. 양국이 문제가 생기면 서로 보여줘라. 조정해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해라. 우리는 이걸 받고 우리는 뭘 줬다? 체해국대우를 줬다. 이게 시작이었죠. 이게 우리가 누구랑 처음 맺은 머리 색깔, 피부 색깔, 눈동자 색깔이 바뀐
서양과 맺은 첫 번째 근대적 조약이고요. 이 이후로 이제 뭡니까? 독일, 영국, 중국 애들하고 계속 뭡니까? 조약을 맺게 되고요. 여기서 체크 좀 하세요, 여러분. 계속 조약을 맺다가 4번이야. 계속 조약을 맺다가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나오죠. 그 러시아 체크하시고 밑에 적으세요. 러시아는 우리가 아예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야? 러시아가 신경이 쓰였나 봐. 그래서 우리는 그거 좀 기억해두라. 러시아랑은 자발적으로 뭐였다? 자발적으로 조약을 맺었다. 그거 좀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안 되실 건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워낙 아까 전에 뭐라고 뭐 재미는 없는데 이런 얘기 있나요? 방대한 양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러시아랑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약을 맺게 되었다. 물론 이 나라들은 다 뭐 줬을까 얘들아? 체육대를 줬겠죠? 네. 그럼 누구만 지금 삐졌을까? 일본만 삐졌겠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이제 뭡니까? 체육대를 받으려고 노력 중이었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5번 정부의 개화정책 보이시죠? 자, 수신사의 시차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도 뭡니까? 여러분 동도서기의 입장으로 동도서기 볼까 얘들아? 동양의 뭡니까? 도리를 지키고 서양의 뭐만 기용하자? 서양의 기술만 이용하자. 뭐랑 비슷해? 중체서양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중체서양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뭡니까?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우리 그런 기구 알잖아요. 무슨 추진위원회 같은 거.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그 기구가 이제 뭐였다? 통일기문. 그리고 아문. 여기 부서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통일기문 아문이 만들어진다. 이게 그거예요. 뭐 학생부, 선도부, 과학부 이런 거 있어. 그 부자가 아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기문 아문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5군형 체제가 뭐로 바뀝니까? 2군형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뭡니까? 신식군대를 받아들입니다. 그 신식군대가 바로 뭐죠? 별기군. 이걸 설마 우리가 일본 부대가 들어온 건 아니겠죠? 일본식 뭡니까? 훈련 방법. 그리고 일본 교관이 들어옵니다. 네. 이때 들어왔던 우리 군인들 가리키면서 들어왔던 일본 사람 이름이 호리모토라는 사람이에요. 호리모토가 들어와. 알아도 이따 참 불쌍하게 죽어요. 호리모토가 와서 우리나라 신식군대를 훈련시키기 시작한다. 훈련시키기 시작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나오죠? 여기 아까 우리 했던 거. 그래서 우리 시작단들 일본으로 청나라로 시작단을 파견한다. 특히 어디 얘들아? 조사 시작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기는 정부에서 어떻게 보냈다고? 몰래. 그렇죠. 기밀, 비밀, 시크릿, 몰래 알아두시고요. 자, 103페이지. 103. 이미 우리가 강화도 조약하기 전에 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를 바탕으로? 시락 쪽에서도 혹시 얘들아 북한파라고 기억하세요? 네. 청을 받아들이자, 청을 배우자. 그 북한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열아일기를 썼던 사람. 그럼 박지원 선생님 중심으로. 특히 그 박지원 선생이 뭐 손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까 전에 평양 군수였던 누구였더라? 박규수. 그래서 그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들이 있었고요. 그 개화파들이 이제 또 뭡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유명한 김옥균, 서강범, 박영유, 그다음에 김웅집 이런 사람들이 그 박규수의 밑에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개화파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끝내는 그들의 요구 때문에 또 홍성대군이 물러나면서 어떻게 되었다?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가 개방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약 무슨 조약? 조미 수원통상 조약. 여기서 우리가 뭘 줬다? 체육대를 줬고요. 뭘 받았다? 거주 조약. 특히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때 영향을 줬던 책 무슨 책? 조선책략이라는 책도 좀 알아두시고요. 또 나오죠, 조선책략. 넘기시고요. 104페이지. 일단 문이 열렸어요. 문을 다 잡고 있던 사람들 빡치겠죠? 그 사람들도 지금 뭡니까? 문을 다 잡고 다시 뭐야? 운동을 해야겠지? 그래서 그들도 뭉칩니다. 그 세력들을 뭐라고 한다? 위정, 척사. 척파하자, 척결하자. 뭐를? 사학을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정 척사들이 모여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성격이 다릅니다. 1960년대 같은 경우는 아직 강화도 조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그들은 뭐 반대? 통상수교 반대. 알겠죠? 장사하지 말자, 놀지 말자. 60년대. 70년대는 뭐야? 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개항 반대. 항구 열지 말자. 알겠죠? 별표 80원대로 주는 거예요. 이제 막 개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반대? 개화 반대. 알겠죠? 특히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2 밀리언 핸즈. 이만수.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이 쓰레기 같은 책. 자꾸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특히 미국이랑도 놀게. 무슨 책이었어, 그렇죠? 조선 책략 유포를 막아달라. 저 책을 다 모아서 모아야겠다. 불태워 없애야 된다. 이거를 보니까 상소를 올려요. 영남지방 아시죠? 저희 경상도. 그 영남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뭡니까? 다 상소를 씁니다. 그게 몇 장이 됐어? 만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영남 만인소 사건. 10,000명의 사람이 소를 올렸어요. 상소를 올렸던 뜻이죠. 그래서 개화를 반대하고 특히 조선 책략이라는 책의 유포를 금지해달라.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만손. 그렇죠? 그래서 영남 만인소 사건 꼭 좋아하시고요. 대표적인 개화 반대 운동이었다. 알아주세요, 여러분. 1876년 강화도주야,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85년 검은도 사건 해가지고 쭉 해서 1910년까지 사건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국사 선생님이 나한테 달달달 외우게 했어. 근데 지금까지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외우게 팁이 있는 거예요? 네? 팁이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 단순 무식하게. 근데 요즘 설마 에이, 야, MZ세대가 뭐 이렇게 외웁니까? 계속 보면 알게 됩니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가 이제 1882년 무슨 년? 엄마 동생 이모년. 군인들이 난리를 핍니다. 이모군란이죠. 저 군인들은 그래도 어떤 군인입니까? 신식군인, 구식군인. 90군인.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핸드폰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아이폰 14냐 14예요. 13을 사줘요. 그럼 엄마 아유 고마워 엄마 하지만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래서 90 핸드폰을 두고 다닐 거야? 아니잖아요. 얘들 이제 뭐야? 넌 안녕. 그 유심을 빼고 얘들 이제 죽어버리겠지. 그런 것처럼 얘들아 뭡니까? 저 이모군란 90군데에 대한 차별대우. 얼마나 차별대우가 심했어요, 얘들아? 월급을 13개월에 밀렸대요. 그래서 하도 난리치니까 뭡니까, 여러분? 한 달치 월급을 줬지만 그 월급에 뭐가 섞여 있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모래와 겨 같은 게 섞여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완전 열받아서 다 튀어나와가지고 폭동이고 항의였어요. 그렇게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문제가 생기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경호라는 사람이, 민경호, 민기의 오빠죠. 그 사람이 이제 뭡니까? 이걸 이제 뭐야? 해결해라. 그런 과정이 나오면서 군대와 이제 맞서게 되고, 그래서 그 군인들을 뭡니까?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 봉기한 90군인들이 누구의 집에 쳐들어가자? 민경호의 집에 쳐들어가자. 민경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민경호를 이제 뭡니까? 죽창으로 찔러주죠. 어떻게 찔러주고? 입으로 넣어가지고 엉덩이로 나오고. 그래서 민경호가 죽고 선해청, 이때 당시 우리가 군인들한테 세금을 주고 쌀을 나눠주는 곳이야. 선해청을 털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음식을 나눠서 쌀을 나눠갖고, 그리고 이제 뭐야? 또 흥분한 거야. 이제 어떡하지? 이제 뭐하지? 흥분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야? 경복궁으로 가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경복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튀어? 명성황후가 여주까지 튀어가고 이제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경복궁에 잡고 난 다음에 자기들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더를 누구 하지? 이 문을 열어서 문제였잖아. 근데 문을 닫자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 이 이모군란 때 누가 재집권한다?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한다.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놔. 자, 그래서 이모군란 때 얘들아, 누가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됩니다. 흥성대원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난 안 갈란다. 난 안 갈란다. 그러면서 옷을 입고 의관을 똑바로 같이 입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대? 경북 다 먹었다는데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다시 경북으로 들어갔던 얘기였죠. 근데 이때 명성황후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거 엄청난 키포인트예요. 청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뭡니까? 납치당하고요. 얘들아. 그리고 청군에 의해서 농민 동기는 진압당합니다. 진압당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고마운 사람은 누가 됐겠니, 얘들아? 청나라한테 엄청나게 고마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화가 지금 현재 일본 걸로 할까 청나라 걸로 할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은인이 누구야? 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방향이 이제 무슨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야? 청나라 스타일, 중체 서양 스타일로 가게 되는 거야.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반대파들이 누구였어? 일본 스타일로 가자고 했던 사람들 있죠? 얘들이 이제 뭐야?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야? 갑신정변이 일으키는 거야. 이게 다 연결이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알아두시고요. 이때 민교호도 죽었지만 아까 보니까 일본 공사관에 불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호리모토 기억하시죠? 호리모토는 뭡니까 또 일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목으로 이분도 집어넣었는데 호리모토 일본은 더 나쁜 놈이거든. 그래서 걔는 어디로 집어넣어? 엉덩이로 넣어서 입을 뺍니다. 그래서 호리모토는 그렇게 꼬치꼬치로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뭐야 얘들아? 일본한테 배상금 지불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돈으로 약 55억 정도. 공사관의 불난도 50억, 호리모토 죽인 거 5억 해가지고 약 55억 정도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한다. 그게 바로 무슨 조약이야 얘들아? 나올 텐데요. 재물포 조약. 여러분 원인 결과 뽑아주셔야 돼. 사건 뜨잖아요. 이모골라이나 사건이 떴어. 원인이 뭐였어요? 99년에 대한 체결기록. 결과는 뭐야? 재물포 조약. 이게 나와 있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재물포 조약은 일본에 배상금 지불하였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일본 경비병들이 우리나라에 뭐하게 됩니까? 주둔합니다. 야, 우리가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뭐 진짜 많은 외세 침입을 당했잖아. 그래도 그들은 뭡니까? 우리 때리고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굴복하면 돌아갑니다. 그들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적은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거의 고구려 빼면 없어. 고구려 한사군 아니면 없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재물포조약 좀 알아두시고 이때 우리나라 대표로 갔던 사람이 박영효고요. 우리나라도 엠블렘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각 대표들끼리 모으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대표가 썼던 엠블렘이 있어요. 거기 바로 뭐더라? 태극기가 처음 사용됩니다. 이때 태극기가 처음 사용되더라. 재물포조약 때 태극기가 처음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본 새끼들이 나쁜 놈들인데도 이 정도면 청나라한테 더 많은 걸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했던 게 뭐야 얘들아? 청나라한테 했던 거는 첫 번째 청나라 고문들. 고문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들이야. 네. 뭐 이렇게 막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 고문하는 사람들은 조언해주는 사람들. 근데 말이 좋아 조언이지 사실은 뭡니까? 내정? 간섭이죠. 그래서 고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마젠창, 위렌도르프 들어봤니? 그 두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청나라 고문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뭡니까 여러분? 조약을 맺는 게 있어요. 뒤에 나올 건데 여기서 알아만 두세요. 되게 길어요. 조청, 상미, 수류, 무역, 장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키포인트는 수류이죠. 여러분 이 수많은 나라들이요. 우리나라하고 문호 개방을 했지만 얘네들은 어디에만 있을 수 있어요? 이 개화정에만 있을 수 있어요. 개화정에.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심리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심리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심리, 여기 안에서만 심리, 여기서만 무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서울은 여기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상인, 영국 상인, 미국 상인들이요 여기 재물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사람들과 이 거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연결해주는 중개무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가, 객주, 보부산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청나라 상인들한테만 요 심리 제한을 몇 리로 늘려줬어? 50리로 늘려줬어요. 10리면 4kg예요. 50리면 뭐야? 20kg거든요. 그럼 이게 한강 따라서 쭉 들어오면 어디까지 오느냐?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아빠가 택시 드라이버 양화대교까지 볼 수 있어요. 양화진까지. 양화대교까지 왔다는 얘기는 서울 애들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마포까지 온 거야. 마포가 다 온 거죠. 여러분. 마포까지 온 거야. 그러면 청나라 상인들이 마포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서울 다 들어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게 청나라 상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 체육교육 아시잖아요. 미국 애들도 들어오고 독일 애들도 들어오고 영국 애들도 들어오고 러시아 애들도 들어와. 누구만 못 들어와? 일본 애들만 못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면서 이제 뭡니까? 거류주역, 개항자 무역은 깨지게 되고요. 이제 내지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뒤도 나올 거야 얘들아. 어쨌든 이 첫 번째 혜택을 줬던 나라가 어떤 나라야? 청나라야. 왜 줬어? 고맙잖아. 뭐 해결해 줬습니까? 이모군란을 해결해 줬잖아. 아시겠죠? 이거 잘 알아주시고요. 밑에 분열됐습니다. 문을 열자는 애들과 문을 닫자는 애들. 특히 온건기아파 천천히 하자. 청나라 스타일로. 급진기아파 빨리 하자. 일본 스타일로 싹 바꿔야 된다. 근데 이모군란 이후로
한번 부등호 표시해볼까요? 온건계약과 쪽으로 갔을까? 급진계약과 쪽으로 갔을까? 온건계약과 쪽으로 갔겠죠. 온건계약과 쪽으로 갔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급진계약파들이 이제 열받기 시작하고 급해지는 거야. 이거를 이제 누가 슬슬 꼬십니까? 일본 애들이 꼬십니다. 왜냐면 청나라 입김이 세지면 자기네가 먹기 힘드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야 이러다 청나라한테 뺏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얘네가 무기랑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 급진계파의 대표적이었던 사람 김옥균, 박용효, 그다음에 서강봉 이때 누구도 있었어요? 서재필도 있었어요. 서재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사를 일으킵니다. 또 기회가 있어서 다행인 게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청나라 군대가 어디로 가죠? 베트남으로 갑니다. 왜냐면 베트남을 두고 누구랑 누가 싸워? 프랑스하고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주둔대 군대가 베트남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도 없어요. 여기 와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일본 경비병들밖에 없고. 기회다. 또 이 사람들 쫓아내면서 죽이긴 힘들잖아. 근데 이 사람들 우리나라 관료들이 다 모여. 언제 모여 얘들아? 그렇죠. 우정, 총국, 개국 파티. 오픈 파티에 모이는 데. 그래서 우정, 총국, 개국연회. 이 연애 파티 얘기하는 거야. 요때를 계기로 갑신정변이 성공하게 된다. 소수의 세력들이 보니까 뭐를 가지고 무력과 폭력을 가지고 정말 잡는 거 이걸 정변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쿠데타죠. 이 쿠데타야. 갑신정변. 국민의 다수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는 건 뭐라고 해요? 그건 레볼루션이죠. 그건 혁명이죠. 우리가 촛불 정변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프랑스어는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쓰잖아요. 프랑스어를 영어처럼 전체로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거는 뭡니까? 며칠 만에? 3일 만에 실패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요, 이거를? 3일 천하라고 합니다. 왜 누가 와서 갑자기 얘들아? 청나라가 들어오죠. 또 청이 개입합니다. 청군의 개입. 야, 두 개의 사건을 청나라가 다 해결해줬어. 그럼 우리나라 내에서 힘이 제일 세진 나라는 어떤 나라 수밖에 없어? 청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내용 볼게요. 정권을 잡은 이제 뭡니까? 이 급진기업가들이 자, 바로 이제 뭡니까, 여러분?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공포해요. 그게 바로 뭐지, 얘들아? 14개조 정강을 발표합니다. 14개조 정강을 발표해요. 14개조 정강을 발표했다. 넘겨보세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자료 6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시험지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나오죠? 그런데 뭡니까? 다음 지문을 보고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예명한 이게 갑신정변이야, 갑오개혁이야, 강부개혁이야 이렇게 딱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자, 대원군을 빨리 돌아오게 하라. 지금 대원군 어디 있죠? 청나라에 있잖아요. 대원군이 청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뭡니까? 청나라에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대원군을 빨리 돌아오게끔 했고요. 또 청나라한테 이제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자주국을 선포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2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문벌을 폐지하고 밑줄 무슨 평등? 인민평등권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제 폐지? 신분제 폐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분제 폐지가 이때 처음 대두가 됩니다. 신분제 폐지. 그 내용 쭉 읽어보시면 뭡니까? 지조법, 세금제도거든요. 세금제도 바꾼다, 재정을 호주에서 담당한다, 쭉 나와요. 근데 키포인트는 이거야. 다 지네들을 위한 제도들이고요. 다 뭡니까? 지식인들과 관료들을 위한 제도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개혁 내용이 없어요. 일반 백성들과 일반 농민들을 위한 개혁이 없어요.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개혁은 바로 무슨 제도 개혁이죠? 토지제도 개혁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토지들을 다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그 새끼들 세도가들이라든지 걔네 다 주고 있거든요. 농민들은 진짜 원했던 게 뭐야? 토지제도 개혁이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무슨 개혁은? 갑신정변은 누구의 지지가 없었다? 일반 백성과 농민들의 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고 사건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로부터의 기업이라고 한다? 이거를 위로부터의 기업이라고 한다. 거기 나올 거야. 다시 돌아와 봐야 돼. 104페이지 돌아오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관심점을 볼게요, 여러분. 1번 배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분란 이후에 청해 내전 간섭이 심해지고 급진기업의 입지가 작아졌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았었다. 그래서 언제?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 때 자, 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뭘 발표했다? 개혁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개혁 정강 몇 조? 14조. 이게 나중에 헷갈려집니다. 나중에 14조 나오고 12조 나오고 홍군 뭐 계속 6조 나오고 막 계속 그러는데 지금 14조야. 14조가 발표되었고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3일 천하라고 한다. 굉장히 많은 내용의 개혁을 하려고 했었지만 누구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왜? 뭐가 부재되어 있었다? 토지제도 개혁이 부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었다. 밑에 보면 나와.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아까 봤고요. 4번 의 나오죠? 우리나라 최초의 자주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개혁운동이었다. 나중에 가보개혁에 영향을 준다. 한 개에 나오죠? 일본의 무전적이었고 밑줄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밑줄 보시고 밑에 적으세요. 토지제도 개혁 쓰신 다음에 X. 토지제도 개혁 쓰신 다음에 X. 됐습니까? 자, 이 틈을 타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 우리 러시아 아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러시아 혼자 갔다 그러세요. 그리고 러시아는 보니까 여러분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요. 왜 자꾸 러시아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지금 배가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건설을 해야 되죠. 근데 식민지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배가 나올 곳이 없거든요. 왜냐면 겨울이 되면 저쪽은 다 어떻게 되더라? 다 얼어버리잖아요. 세계지도 오래간만에 한번 그릴 거예요. 세계지도 끝장나죠. 끝장나죠.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몰라 나는 이게 비슷하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인도랑 동남아시아 다 합친 거예요. 자, 여기 다 북극해잖아요. 다 얼어버리죠. 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연해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크림반도. 이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있는 크림반도를 먹어야지만이 자기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여길 통해서 뭐가 지나가?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 같은 거 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굉장히 중요한 땅이야. 근데 우크라이나도 문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동안 계속 뭐 했습니까? 나토랑 혼자 할까? 러시아랑 혼자 할까? 계속 왔다 갔다 이 지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난 나토랑 혼자 할 거야. 이 지랄을 해버리니까 이제 러시아가 삐져가지고 화나가지고 쳐들어온 건데 어쨌든 일로 한번 내려오려고 했어요. 옛날 크림반도 누가 먹었었냐면 혹시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니? 네. 오스만 제국이 여기 먹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했었습니다. 트리플 전쟁을 했었던 겁니다. 이때도 갑자기 누가? 영국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친 사람 다 치료해주라고 해가지고 뭐야? 간호원을 보내줘 갑자기. 그 간호원이 누구야? 그 나이팅게일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이팅게일 보니까 터키군도 치료해주고 영국군도 저 치료해주고 러시아군도 치료해주고 그래서 천사가 되신 분이야. 나이팅게일 알지? 네. 이제 여기 못 내려왔잖아? 이제 어디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걸 또 막기 위해서 굳이 영국이 또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보내? 군대를 보내.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있는 성 어떤 성?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사건. 이게 1885년 무슨 사건? 거문도 사건입니다. 왜냐면 영국은 알았던 거죠. 잠재력 있는 나라다. 러시아까지 뭡니까? 나오기 시작하면 뭐야? 답이 없다. 이걸 알았죠. 그래서 이 거문도 사건. 누구의 남하 정책?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영국. 이때 영국의 제독이 누굽니까? 해밍턴. 그래서 거문도랑 발음이 안 된다 봐요. 그래서 자기 이름 붙이죠. 그래서 이때 거문도를 뭐라고 그러더라? 해밍턴 아일랜드라고 그랬어요. 해밍턴 아일랜드. 해밍턴. 그래서 여기다가 뭡니까? 지금도 거문도 가시면요. 이렇게 신식 건물들이 막 있어요. 병원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되게 좋아할 때, 잘 줄 때.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죠.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이 검도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있잖아요. 지금 뭐 난리 났죠? 위에서 뭡니까? 러시아. 원래 자리 잡은 건 누구야? 짱깨. 그리고 갑자기 누가 들어왔어? 일본에 들어왔죠. 또 미국하고도 연결돼 있죠. 네. 또 뭐야 얘들아 또 영국도 들어왔죠. 지금 우리나라 하나 둘 곳이 열강들이 다 몰려 들어왔단 말이야. 네.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독일 공사관이었던 누가? 여기 다 열강들이만 모여가지고 이런 애들이 영국 사자, 러시아 북극곰 막 이거 미국 독수리 막 이런 애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독일 놈이 뭡니까? 이 센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부들부들 떨고 들어와가지고 저기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누구야? 부들러라는 사람이. 조선을 어떤 하나하나 다 먹지 말고 조선을 뭐로 두자? 중립국으로 두자. 그래서 부들러, 독일의 부들러가 뭘 주장합니까? 조선의 중립국화를 주장합니다. 찬성했을까요? 아니요. 일본은 절대 안 하죠. 청나라는 절대 안 하죠. 내 건데. 일본도 보니까 이제 내가 좀만 있으면 먹을 건데. 그래서 이 조선의 중립국화는 뭐야? 실패로 끝나고요. 이때 이걸 찬성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도빙사로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기억하세요? 그 책 나옵니까? 네. 유길준 좀 기억하세요? 나와지죠? 네. 밑에 나오네. 그래서 독일의 영사관 부들러와 그리고 유길준이 뭘 주장했었다? 조선의 중립국화를 주장했었다. 그럼 우리나라도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일본이 아니고 우리가 이때 만약에 미국하고 손을 잡았다면,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였다면, 그래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안 되나? 러시아의 식민지였다면, 그게 싫어. 힐들이 살았을까? 그냥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되지. 썰난 걸 뭐가 이익된다고 내 친구가 놀려들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 좋은데 그런 건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없어야 돼요.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역사관은. 역사는 뭐가 없다고 그러더라? if가 없어요. 뭐뭐 라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 이럴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렇게 됐을 것이야. 우리나라가 잘 살았을 것이야.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 뭐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더 다른 공격이 있었을 거고 더 많은 일이 있었겠죠. 저 옛날에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삼국 중에 신라가 아니고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되는 이런 소리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다면 왜 중국 애들을 북방족들이 가만히 있었겠니? 더 많이 쳐들어왔었겠지. 여러 가지 있었겠죠. 자, 넘기시죠. 쭉쭉쭉쭉 넘기신 다음에 힘들지 얘들아. 저도 힘드네요. 114페이지. 수원 살고, 광주 살고, 용인 살고, 여기 살고, 용인 살고. 버렸네. 너 어디 산다 보지? 영동, 수원 살고 이렇게. 너 여기 살고. 이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이름을 안 했는데. 어쨌든 반갑다. 우리 광주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 삼동에 살아. 태종동에 힐스테이야. 거기 우리 아파트. 세줬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28살에서 27살 때 처음 아파트를 살아봐요. 너무 좋더라고요. 뜨거운 물이 기억나더라고요. 옛날에 뜨거운 물 틀려면 보일러 켜고 막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웠었는데 아파트는 뜨거운 물이 기억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파트가 친구야. 근데 혼자 아파트 샀는데 방이 3개나 있는데 그 방을 하나도 안 쓰고 마을에서 생활했어. 혼자 아파트 사니까 거기 갈 데도 없고 다른 방에 있다가 뭐가 나타날 거 무서워서 마을을 내가 센터를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마을 또 TV가 마을에만 있었거든요. 방은 어떻게 썼어요? 방은 침대가 있었는데요. 안 들어가고 소파 있었나 잡고요. 이쪽 방에는 옷방이었는데요. 옷도 거의 뭐 소파에 올라온 것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방에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컴퓨터만 좀 갖다 오라고. 어쨌든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죽어서도 아파트에 살게 돼요. 아까 한 번도 사람이 없는데. 아 진짜? 네. 너 지금 아파트 아니야? 지금 빌라예요. 아 진짜? 오 살아보고 싶어 진짜 내 소망이야. 대박. 내가 살아보고 싶어. 대박이야. 빌라도 좋지 뭐. 우리 집 아버지. 다음! 여러분 드디어 80년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몇 년대? 1892년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한번 더 넘어가지 마시고 1889년에 방공용을 우리가 두 번 냅니다. 요거 이따가 경제할 때 나올 건데 저것도 좀 알아두세요. 1889년에 방공용을 한번 내렸어요. 90, 85, 89, 그 다음에 94로 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1894년과 1895년에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동아공연운동 일어나죠. 이때 갑오년입니다. 갑오개혁이 일어나죠. 갑오개혁이 총 몇 번 일어나는 줄 아니? 몇 차까지 있었어요? 3차까지 있었어요. 사실상 을미개혁도 갑오 3차 개혁이죠. 근데 연도가 95년으로 바뀌면서 이제 을미년이니까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갑오 3차 개혁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때 사건이 진짜 엄청 많아요. 갑오개혁 1, 2, 3, 을미사변 뭐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요 2년을 6개월 동안 배웠어요. 한 학기 동안 요 2년 배웠어요. 날로 배웁니다. 2월 며칠부터 5월 며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큰 사건이 많았지만 저는 10분 만에 끝내드릴게요. 와.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어쨌든 이때 얘들아 엄청나게 박해당했던 뭐가 얘들아 동학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대교주 누구 얘들아? 최시영의 등장으로 동학이 다시 커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호접제라고 나올 거예요. 호접제는 얘들아 그냥 이렇게 보시면 혹시 니네 다단계 아니 피라미드? 그게 호접제야. 한 명이 전철 중심으로 보는 게 밑에 부어진 딸려있는.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확장해 나갔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학도 그럼 어떻게 보면 사이비예요.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가 그 뭐라죠? 어떻게 따지니까? 뭐 2단 그렇게 따지잖아. 뭐가 1단이고 뭐가 2단이고 솔직히 뭐 알 수는 없잖아. 죽어봐야지 알잖아. 죽어봐야지 알고. 2단은 이건 숫자 2였어요? 그건 아닌데 다른 입자인데. 그냥 2단, 1단, 3단 뭐가 어떤 종류가 맞을지는 모르니까 죽어봐야 하니까. 또- 약간 금전적으로 어디를 줘야 사이비? 그런 거야? 그런 걸 사이드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사이드 한자만 아니죠? 사이드로. 아니 한 사이드 한자가. 나는 바운다리가 한자인 줄 알았어. 영어더라. 바운더리요? 깜짝 놀랐어. 놀라운 게 많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자도 영어야. 맞아요 이거요? 바자가 영어고 회가 붙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동학의 무비가 누명을 썼잖아요. 혹세 무비. 세상을 속이고 보니까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때 화형으로 죽은 1대 교주가 누구지? 얘가? 최재우의 누명을 풀어달라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집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구분해 얘들아. 첫 번째 집회가 공주 3대 집회가 있었는데요. 공주 3대 집회 같은 경우는 얘들아 보니까 종교적 목적이야. 종교적 목적이야 얘들아.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여러분 보은 집회가 있어요. 보은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여러분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됩니다. 상관원리들을 몰아내고 외세를 처벌해라. 그래서 그것만 좀 구분해 얘들아. 그래서 3대 집회, 보은 집회, 공주 집회, 경북국 집회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은 집회는 정치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우리 종교를 뭐 해달라? 인정해달라. 이런 집회들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동학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슬람 교육에 뭐가 있다면? 코란이 있다면?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얘들아? 여기는 뭐가 있어? 동경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거 혹시 내실까봐 동경대전이요? 대전, 뭐 용담 유사 이런 게 있는데 책이 안 나오니? 네. 그거 하지 마. 아니 다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죠? 왜냐면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서 본 거 같아가지고 지금 나온 거야. 동경대전에서 어디서 들어갔어요? 있어요. 있지? 용담에서 용담 용담에서 옆에 있죠? 혹시 몰라서 빈칸으로 썼던 거 같은데 우리 저기 누가? 있어요. 성빈이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말해준 거야. 용담 유시요? 용담 유사. 있었어. 이제 점점 힘들어지네요. 왜냐면 저는 수업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요. 계속 수업을 하면 체력이 있을 텐데 체력을 지금 몇 달 만에 수업하는 거라서. 반대 아니에요.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도 운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또 나태해지겠죠. 심지어 3년에 힘을 내볼게요.
어쨌든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자, 전라도 고구 지역에 나쁜 놈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병가비가 이제 나쁜 놈이죠. 병가비가 여기 수령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 약탈을 시작하죠. 일단 자기 아버지 묘를 만듭니다. 농민들을 뭡니까? 강제로 구역을 시키고 세금을 걷어서. 하여 그 저수지가 뭐지, 얘들아? 만석고예요. 만석이라는 뜻이 뭔지 아니? 이 저수지로 하여금 몇 개 쌀을 만석의 쌀을 먹을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수원에 보면 저쪽 정자동 쪽에 만석공원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 여기 있는 호수가 이런 거야. 옛날에 농사를 썼던 거야. 어쨌든 만석고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이 저수지에 있는 물들을 보니까 농민들한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근데 뭐 했을까? 돈 주고 팔았어요. 최고의 영업의 기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보니까 너무 불만도 많고 부정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때 녹두장군이 누구야? 녹두장군. 전봉준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전 창엽이라고. 이 사람이 이 지역의 향교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분이 또 이 지역의 큰 어르신이고 해서 자기가 가서 얘기합니다. 수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병가비가 뭐야? 아이고 어르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멍석에 말아가지고 매찜질을 해줘. 아주 바디프렌드처럼 아주 그냥 엄청 때려. 그래서 이때 당시 뭡니까? 이렇게 봉준이가 저기 어디야? 남원 지역으로 저기 뭡니까?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네 집 앞에 왜 멍석이 말려 있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뭡니까? 발을 툭툭 치다가 펴봤더니 누가 있어? 자기 아빠가 피떡이 돼서 쓰러져 있는 거야. 한 달 뒤에 돌아가세요. 더 죽으세요. 그래서 봉준이가 뭡니까? 완전 빡쳤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봉기를 일으켜요. 이 봉기가 바로 뭐야 얘들아? 고부 농민 봉기야. 농민 봉기야 얘들아. 그래서 자 전봉준을 잡아 가두고요. 그리고 뭡니까? 자 죄 없는 사람들 다 풀어주고 곡식들도 뭡니까? 고부 지역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부에 알립니다. 이 지역의 수령이 이런 짓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알렸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뭘 파견해? 안핵사를 파견하죠. 진정조사단이에요. 근데 이 안핵사로 내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용태라는 놈인데 얘가 또 뭐야 얘들아? 또 나쁜 놈이죠. 그래서 뭡니까? 병가비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고 이때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뭡니까?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누가? 전봉준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게 바로 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1차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다짐을 썼던 글이 있죠? 이 글이 바로 무슨 글이야 얘들아? 사발 통문입니다. 넘기시고 이거 시험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종이가 두 장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사발 통문하고 지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발 통문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가운데 뭘 뒀어 얘들아? 사발을 올려놨어. 사발을 올려놓고 여기 가담한 사람들의 이름을 썼어요. 한병규, 이병헌, 이렇게 쓴 거야. 왜 이렇게 썼을까 얘들아? 그거 누가 그죠? 대장? 누가 주동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발통문을 썼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사발통문을 중심으로 이제 뭡니까? 백산에서 집회가 열리고요.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여러분?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동학인들이 뭡니까? 썼던 부적이 있어요. 그 부적을 태워가지고 물에 뭡니까? 섞어가지고 마시면 총알을 맞아도 죽어가지고 안 죽는다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눈에 돌아가지고 싸우기 시작하죠. 또 이때 농민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뭡니까? 식무기가 있었죠. 잠태라는 식무기가 있어요. 집에 있는 뭡니까? 이불, 손이불, 뭐 천, 면, 그다음에 뭐야? 이런 노끈 같은 거 다 똘똘똘 묶어. 천들, 그 이불들 다 모은 다음에 노끈으로 묶어. 그래서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그리고 이 뒤에 뭡니까? 사람들이 다 숨어. 그래서 이걸 뭐야? 분리해서 가는 거, 손톱으로 치고. 그러면 관군들이 뭐 하겠습니까? 총으로 쏘겠죠? 이걸 뚫어 못 뚫어? 이걸 못 뚫는 거야. 그래서 계속 관군들 앞에까지 간 다음에 이제 다 오면 뒤에서 이제 뭡니까? 농민군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나스로 찔러 죽이고 주창으로 찔러 죽이고 최고의 신무기 장태. 그래서 1차 때는 뭡니까? 다 이깁니다. 황토현, 황룡천에서 승리하고요. 심지어 어디를 장악해야 되나? 전주성을 장악합니다. 바로 나오죠.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전부 다 승리하고요. 그리고 전주성을 장악하게 된다. 나라에 위기가 왔어. 다영아. 네. 다영이 맞지? 하영이야. 하영. 다는 누구야? 저요. 아, 너 한다연? 네. 그럼 다영아. 네. 우리한테 위기가 왔어. 네. 누가 돈을 줬네? 처음. 그렇지. 천나라한테 돈을 준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빼먹었네요.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가신전면의 결과를 빼먹었네. 가신전면의 결과로 얘들아, 우리가 무슨 조약을 맺냐면 한성 조약을 맺어요. 네. 일본하고. 일본 무기를 갖다 썼다는 그 면목하에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하는 게 한성 조약이에요. 네. 이건 일본과
우리나라가 맺었어. 이게 되게 중요해. 나 별거 100만 개 쳐야 돼. 무슨 조약? 텐진 조약이 진짜 중요해. 이거는 일본하고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죠. 텐진이 지금 어딘지 아니? 중국 중국 어디? 저 텐이 이거죠. 텐. 천 텐진이니까 칭이 앞에 들어오고 칭. 천지 천지야, 천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야, 우리 한마트면 일본 애들 조선분들 때문에 싸울 뻔했잖아. 우리 이번 기회에 뭐 하자? 조선에 주둔돼 있던 군대들 다 뭐 하자? 빼자. 이해되니? 그래서 모두 다 군대를 뭐 하기 위해서라? 빼자. 그리고 혹시라도 뭐 할 일이 생기면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뭐 하자? 알리자. 이게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이야. 언제? 갑신전변 때 맺었던 조약이야.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질문.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 계기는 뭐였다고요? 이거 제목표죠. 이모군란.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때 이후로 언제까지? 2022년 현재까지도 뭡니까? 외국 군대가 있잖아요. 어떤 군대가 있어? 미국 미군이 있죠. 근데. 그래서 주한미군이냐? 이때는 뭐가 있었겠니? 주청군, 주일군이 있었던 거야. 지금은 주한미군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게 시작이니까 이모군란 꼭 알아두세요. 제목표줘야. 그런데 군대를 잠깐 뺐어. 그게 뭐라고? 행진조약 때. 그래서 서로에게 알리기로 했어. 자,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청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럼 청와는 누구한테 알려야 돼? 일본한테 알려야겠죠. 알려 안 알려? 안 알리고 청나라 군대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아까 찍어줬어. 봉기가 일어나는 곳이 전라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어디로 옵니까? 여기 아산. 아산 천안 쪽 충남으로 들어가요. 일본도 뭡니까?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도 이제 뭡니까? 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일본은 군대를 어디로 파견해? 전라도 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어디로 와? 서울로 들어옵니다. 목적이 다르죠. 얘네들은 어디를 장악하려고 했던가? 그렇지, 우리나라 경북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도 오고 일본 군대도 와. 그래서 이때 이제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화약을 맺어요. 농민군은. 그게 바로 무슨 화약이야?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전주 화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가 얘기하죠. 야, 니네 가. 그러죠. 근데 얘네가 가 안 가? 안 가죠. 청나라도 얘기하죠. 일본군한테. 야, 니네 가. 일본이 뭐라고 할까요? 니네가 와 미친놈들아. 뭐 미친놈아? 뭐 개새야? 그래서 뭡니까? 지들끼리 싸워. 이게 바로 무슨 전쟁이야? 이게 청일 전쟁입니다. 청일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건 둘 중에 하나가 해결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주고 쟤들이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자. 우리도 한번 뭐다운 걸 해보자. 개혁다운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설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잘못되는 걸 바로 잡아주는 거. 이빨 아작났을 때 뭐합니까? 교정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교정청을 설치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극적으로 말하면 교정청을 설치해요. 뭐 한 달도 안 가지만 교정청을 설치해요. 농민군들도 뭡니까? 그 지방을 뭐 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지들도 뭐야? 자치적인 기구를 만들어요. 그 기구가 뭘까요? 그렇죠. 그게 직강수입니다. 자,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건 교정청,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건 직강수. 일본 애들은 아직 멀티 띄우고 있어요. 청나라하고 싸우는 도중에 니는 뭐하니? 우리 개혁하려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일본 애들이 으이씨 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얘네가 뭡니까? 개혁을 진행해줍니다. 그러면서 뭘 없애다? 교정청을 없애요. 교정청을 없애고 뭘 만들어? 군국 기문청을 만들어요. 자, 뭐가 없어졌다고 얘들아? 교정청이 없어졌어요. 교정청이 없어지고 일본 애들이 군국 기문청을 만듭니다. 좀 어려워지죠? 이때 일본 애들하고 아주 많이 잘 통하는 애. 이번 군란 때, 갑신전변 때 사고치고 일본으로 도망가다 돌아온 애. 김홍지비를 보니까 대표로 세웁니다. 그래서 김홍지 내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게 바로 얘들아 몇 차 가보기역이야? 이게 1차 가보기역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현재 일본은 뭐 하는 중이라고? 청나라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간섭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게 많은 간섭을 안 했어. 그래서 사실상 1차는 좀 그래도 어떻게 했나? 우리나라에 맞게끔 이루어졌어요. 1차는 그나마. 근데 2차는 이제 완전 달라지죠.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험 거의 끝났죠. 자, 1차만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주 화약을 맺은 농민군들은 뭡니까? 우리나라 정부한테 몇 가지를 요구했어? 잘못 되어 있는 거 12가지를 바꿔달라. 그래서 뭐? 폐정,
개혁 12기조를 말합니다. 패전개혁 12기조를 말했어요. 자, 패전개혁 12기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뭐를 불태워라? 노비문서를 불태워라가 있어요. 노비문서를 불태워라가 있어. 그래서 가보개혁에서 뭘 없애니까?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신분제 폐지해라. 신분제 폐지해. 알았죠? 어딨어요? 노비문서 불태워라? 거기도 있지만 이 뒤에도 보면 있어. 됐나요? 자, 어쨌든 지금 114페이지 보세요. 114페이지만 끝낼게요. 11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자, 배경했고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결과 보세요.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의 농민자치구역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직강소를 설치하였으면 뭘 요구하였다? 패전개혁 몇 조? 12개조. 자, 이때 청나라하고 일본은 신나게 뭐하고 있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뭐 만들었었다고 다현아? 교정청. 근데 일본이 뭡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서 교정청 없애고 뭐 만들었다고요? 동국 기구청을 설치했습니다. 동국 기구청을 설치했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러다가 신나게 싸우다가 끝내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일본이 승리할 때쯤 일본이 이제 뭡니까? 2차 가보개혁을 하게 되고요. 김홍직 대신 김홍직 자르진 않아. 김홍직 옆에 파트너 완전 친일파였던 사람 박용호를 올립니다. 그래서 김홍직과 박용호가 둘 다 있네. 그래서 이걸 무슨 내각이라고 하지? 두 명이 같이 연합했어. 유나이티드 했어. 이걸 열린 내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다시 또 나와. 자,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인 거 볼게. 일본이 승리하였고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 엄청나게 좋아하는 조약이에요. 애들이. 시모노세키 조약.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요. 일단 진나라가 뭘 갚습니까? 배상금 지불하고요. 이때 중국이 뭘 뺏겨야 얘들아? 야오동반도. 야오둥반도랑 그건 어차피 돌려줄 거니까 뭘 뺏기냐면 타이완을 뺏겨요. 타이완을 뺏기고요. 그리고 야오둥반도, 우리 요동반도라고 하는 야오둥반도를 보니까 뺏깁니다. 일본한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어떤 나라가 러시아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러시아가 보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요. 네. 누굴 데리고 와? 프랑스랑 독일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세 나라가 뭐야? 청나라와 일본이래 간섭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삼도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죠. 지금 현재 얘네들이 지금 뭔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 청나라하고 일본을 얘기 잘하고 있어. 근데 옆에 있던 애가 갑자기 깽판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풀어? 독 풀어! 알겠지? 이게 뭐지? 독 풀어. 독일 플러스 러시아. 다 죽어버려라 시전 뜻이죠. 독을 풀어!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제 거로 갑자기 바꾸시면 또 혼선이니까.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칠레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지하자원. 핑크래? 칠레가 핑크를 많이 나와? 포도 많이 나오죠. 와인. 이거 먹는 거고. 지하자원 광물자원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진짜 중요한 자원. 이 전기를 전도시켜주는 자원. 구리가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외우냐면 이런 거죠. 때려. 나 때려봐. 괜찮지? 때려봐. 야, 너 자꾸 칠레 시탱구리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칠레 시탱구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어쨌든 세 나라가 간섭했어야 되더라. 그래서 일본이 뭐 했습니까? 요동반도를 뱉어냈어요. 이걸 누가 봤어? 우리나라가 본 거야. 오이씨, 누가 제일 센 줄 알았어? 청나라가 제일 센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이 청나라 이겼어. 근데 일본이 누구 말에 속도 못 써? 러시아 말에 속도 못 쓰면? 그럼 누가 이제 짱이구나. 러시아 짱이구나. 이제 우리 어디로부터? 러시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정책이 됩니까? 친청이 뭐로 바뀌는 거야? 친러로 바뀌는 거야. 이거를 일본 애들이 본 거죠. 완전 열받지. 이걸 주도한 게 누구야? 명성황후경이야. 그래서 명성황후를 뭐하자? 제거하자. 그게 무슨 사건이야? 을미사변이 되는 거야.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친일파들을 모아서 다시 또 급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이 바로 제3차 간호개혁이자 우리가 흔히 무슨 개혁이라고 하는?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얘들아. 자, 동학농민운동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쨌든 뭡니까? 농민들은 기다렸어.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왜 안 바뀌지 했더니 뭡니까? 일본 애들이 저기서 저렇게 다 해먹고 있는 거야. 다시 모여! 그래서 뭡니까? 다시 모였어. 이제 몇 차 봉기? 2차 봉기. 1차 봉기 때는요, 잘못된 걸 고쳐다가 반본본이야, 성격이. 2차 때는 누굴 몰아내야 돼? 일본놈들 몰아내야 돼. 반외세야.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연합군하고 뭡니까? 쓰는 무기가 다르죠. 잠때 돌려요. 일본 애들 뭘 쏴? 기관총을 쏴. 돌려. 다다다다 다 돌려. 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걔네들 모두 있어? 대포도 있고 바주카포도 있고 많았기 때문에 자주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될 수 없었고 어디서 개 털렸어? 공주 우금치에서 다 털려버렸어. 다 죽었어. 집에 돌아오니까 뭐가 됐을까? 파김치가 돼버렸어. 우금치 전투에서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은 끝났어. 실패로 끝났어 얘들아. 자, 마지막 중요한 의의와 함께 네.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뭡니까 여러분? 반공관 반외세적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운동이었다? 최대의 농민운동이었다. 농민운동을 따라주시고요. 한계는 뭡니까 여러분? 근대적 사회건설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왜? 주도자격이 누구였으니까? 농민들이니까 지식인들이 없었거든요. 네. 자, 이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노비문서 불태워라! 노비문서 불태워라! 노비문서 불태워라! 이렇게 당한 거야. 그래서 이때 얘들아 뭐 원해요? 그랬더니 개혁안들이 한 200개 나왔대. 근데 읽어보면 다 뭐야? 노비문서 불태워라, 양반이 없게 해라, 노비들이 없게 해라, 나는 양반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노비가 되고 싶지 않다. 다 하나를 묶으면 뭐야? 심지 폐지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지 못했었다. 지식이 없는 건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죠. 알겠죠? 그리고 또 감옥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건 동학농민 농민이고. 그것도 맞아. 어떻게 알았어? 감옥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농민들 지지가 없었던 거 맞아. 왜? 무슨 제도가 없었어? 토지제도 개혁이 없었어. 가보기역이 아니라 값신 정변 아니에요? 감옥개혁하고 뭐야? 근데 얘네가 맞춰가지고 좀 놀라가지고. 감옥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뭐야 얘들아? 토지제도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농민이 실패했고요. 두 번째 이유. 2차와 3차는 누가 주도했다고 했어요? 일본이 주도했기 때문에 누구의 지지가 없었다? 우리 농민들 지지가 없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나 약간 미치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단어 끝내드리고 문제도 잘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오늘은 거의 OT처럼 했어. 알았지? 오늘은 진짜 OT처럼 했어요. 내가. 오티라고 하기에는 뭐가